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도록 하자. 여기 보니까 절대값이 하나 보여요. 그지? 절대값이 보여.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fx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이렇게. 자, 대입을 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이 절대값이 말성이에요. 얘를 어떻게 풀어?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주면 좋겠지. 맞니? 그러면 0에서 2파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쵸? 구간이니까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봐. 자, 사인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 0에서 파이 2파이 0에서 파이까지는 플러스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부호가 정리가 되잖아.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분리를 하세요. 어떻게? 0에서 파이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계산. 그 다음에 파이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는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자, 누구를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냐? 코사인을 미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4x. 그리고 나서 뭐해줘? 0에서 파이까지. 그다음 자, 얘는 누구를 미분하면 돼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되겠지. 플러스 4x. 그리고 파이에서 2파이. 자, 그럼 이제 암산을 해보자. 자, 코사인 파이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플러스 4파이 뺍니다.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집어넣으면 요건 1이지. 그치? 1 더하기 8파이 뺍니다.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3파이. 그럼 요거 계산해볼까? 요건 얼마니? 2 더하기 4파이고 이거는 얼마? 1에서 마이너스 1 계산하면 플러스 1 2가 되고 8파이에서 4파이 빼면 4파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이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니까 4 더하기 8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야. 자, 여기도 가보죠. 자, 절대값이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건 당연한 걸 거야. 4-2번도. 근데 이 절대값을 푸는 풀이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냐 음수냐 그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 fx를 보자. 보니까 여기는 각이 2x고 여기는 x예요. 각이 서로 다르니까 이걸 0이 되는 값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sin 2x 덧셈 정리 대각 공식이죠. 자, 이걸 갖다 써먹으면 되겠지. 2 sin x cosine x 마이너스 sin x. 자, 그럼 뭘로 묶어버려요? sin x로 묶어버리니까 2 cosine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럼 어디서 찾아?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어디서 나와? 0하고 파이 2파이에서 나오겠죠. 다음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돼야 돼. 얘는 자, 이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 된다. 어디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60도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3분의 파이에서 한 번 나오고요. 얼싸 안코니까 4,4분면에서 한 번 나와요. 알아서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게 너무 많잖아. 0이 되는 값이. 그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이 너무 많은 거야. 어디서? 0에서 2파이까지만 해도 벌써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해. 너무 많으니까 구간을 좀 줄여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하여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누구를 sin 2x 마이너스 sin x 얘를 갖다가 접근할 건데 어디까지 넣는다? 자, 0 포함 파이 아웃 2파이 아웃 2분의 파이까지니까 3분의 파이 오케이 3분의 5 파이 아웃 그치?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0하고 3분의 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야.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사인은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야 맞니? 증가함수니까 각이 커지면 커져요. 언제까지? 90도까지 맞니?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얘는 누가 더 큰 거지? 뭐 여기서 봐도 되고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하면 이건 뭐가 돼?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지 맞니? 이건 어차피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면 이제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사인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뭐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지? 자 0에서 2파이까지는 증가네 2분의 파이. 근데 2분의 파이 넘어가면 감소해. 근데 이 중간에 누가 있었어 아까 방금? 여기 3분의 파이가 하나 있었잖아 그치? 3분의 파이를 쓰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요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90도 넘어가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는 거야 거기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얘가 도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수를 이렇게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sin 2x 더하기 sin x 이렇게 적분하면 끝난다. 자 이제 마무리. 누구를 미분하면 사인이 나와? 코사인을 미분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얘가 2x니까 이걸 또 미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2가 빠져나오는데 여긴 2가 없어요. 여기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x가 돼야 되겠지. 0에서 3분의 8.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x죠. 자 미분하면 음수고 여기 얼마? 2분의 1 붙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누구?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삼각함수는 계산이 짜증나. 다른 거보다. 그치? 자, 여기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2파이야. 그럼 2, 4분면이지. 2, 4분면이니까 음수를 가질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아, 여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60도가 특수각이지? 그래서 2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당연히 2분의 1.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0 집어넣는 거 빼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걸 뺄 거야. 자, 아주 귀찮습니다. 자,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파이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 빼기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1. 이 정도는 암산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사함수 각변화를 머릿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자, 4분의 1에다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는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1, 2분의 1, 1 사라지죠.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죠. 답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들어보는 뭘 연재지? 어디를 잘못했지? 2분의 1, 2분의 1, 0, 2분의 1, 4분의 1, 아 미안, 이거 잘못 썼네. 자, 네.
하니까 4분의 1이지, 그치? 그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얼마죠? 4분의 3이에요. 이걸 잘못 써버렸네, 그치?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쓸게, 선생님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됐니?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2분의 1, 2분의 1, 1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남는 게 누구야? 4분의 1, 4분의 1 얼마? 2분의 1 됐죠? 자, 다음 보도록 하죠. 6-2번 오케이?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연산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자, 6-2번 갑니다. 자, 요 문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1까지 계산하라고 돼 있긴 해. 근데 보니까 0보다 작으면 얘를 따라가라 그랬고 0보다 크면 얘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야. 보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1까지잖아. 그럼 중간에 0이 하나 거쳐가는 거예요. 0이 하나 거쳐가니까 어떻게 쓰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음의 구간이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적어봐. 사인 x 코사인 제곱 x dx 플러스 0에서 1까지는 0보다 크니까 얘를 따라가 2의 x제곱 ln 2 루트 2의 x제곱 마이너스 dx 됐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적긴 적었는데 어떻게 적분을 할 것인가, 어떤 적분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지. 그냥 적분할래, 치환할래, 구분 쓸래, 세 가지 중에 선택. 같은 상관함수야. 구분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와요. 치환 적분, 맞지? 그래서 치환 적분 갑니다. 코사인 x를 t로 놓으면 자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x x를 누구로 미분했다? t로 미분했다. 그거로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했더니 사인 x dx 사인 x dx 요 결합이 여기 있어요. 사인 x dx 맞니? 자 그래서 사인 x d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지. 자, 얘가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얘도 보니까 루트 안에가 가급적이면은 치환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도 치환인 이유가 뭐야? 지수야, 그렇지? 치환.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요거. 요 놈을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 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은 미분하면 사라지고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ln이가 생기기 마련이야. 맞니? 자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를 통째로 t로 잡았더니 자 미분합시다. 2의 x ln 2 x를 누구로 미분했다? t로 미분했다. 그러니까 1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x제곱 ln이 dx가 바로 dt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보니까 이 조합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이 조합이 여기. 맞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dt 요게 되고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죠? 루트 t가 되겠죠. 자, 루트 t가 되고 dt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필요해? 정적분은 이 구간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구간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지? 코사인 파이가 얼마니, 너네?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또 경직이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마이너스 파이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자, 0 대입하면 얼마죠? 1이죠, 그치? 자, 다음 이제 요 0하고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 0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적분 들어갑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1. 원래 이거 무함수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하죠. 그 다음에 요거 루트 t. 자, 루트 t는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잖아요. 얼마? 3분의 2 t 루트 t. 외우면 좋다. 이거 적분하는 거 외우면 좋아. 자, 그러면 정리. 요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빼야 되겠죠. 이거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요거 3분의 1이지. 자, 플러스. 자,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2죠. 0 대입하면 뭐 뺄 게 없지, 그치? 그냥 이건 0이 되고. 됐니? 자, 그래서 답은 0이다. 치환적분 문제지. 뭐 특별히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8-2번으로 가볼까? 자, 8-2번 보겠습니다. 자, 8-2번 보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요렇게 돼 있대. 요거를 만족시키고 f0는 1일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여러분, 함수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 f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런 놈에 갇혀 있어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미분된 거죠. f는 아니야. 근데 저 미분된 값이라도 알면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를 빼내고 싶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f'을 일단 빼내고 싶으니까 미분하고 싶은 거 아니겠니? 그지? 적분된 걸 미분해야지 인테그랄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간도 x예요. 구간이 x야. 근데 요 안에 있는 식, 자, 요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 있어? x하고 t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그걸 t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t로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t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된다? 계수나 상수항이 되는 거야. 문자와 혹은 계수 상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얘가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자. 자, 요거 분배주면 되겠죠. 분배주니까 x f 프라임 t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누가 요 놈은 뭐가 아니야? t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계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깥으로 슉 나가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나가버리니까 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 프라임 t dt 빼기. 자, 얘는 지금 뭐죠? t에 관한 식이죠, 얘네들은, 그지? 그러니까 굳이 계수가 아니라 그냥 적분이나 미분을 당해야 될 놈들이죠, 그렇죠? 0에서 x까지 t f 프라임 t dt. 됐지? 얘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네가 지금 sin x, cosine x, 마이너스 x다 이 말인 건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자, 봐봐. sin x, cosine x. 자, 뭡니까? sin 2x가 누구야? 2sin x, cosine 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값은 한 방에 줄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얼마다? 2분의 1 sin 2x. 됐니? 이 값을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게 핵심이다. 자, 이제 뭐 해준다? 두 번째, 미분을 해줄 거예요. 자, 누구로 미분한다? x로 미분을 할 거예요. x로 미분. 자, 갑니다. 보니까 여기는 뭐죠? 곱의 미분이죠. 우리 미적분원에서 많이 했던 거지. x와 요 식의 곱이다.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은 x는 1로 될 거고 0에서 x까지 f 프라임 t dt가 남을 것이고요. 플러스 x는 가만히 있을 거고요. 이제 뒤에 걸 미분하겠죠. 자, f 프라임 t가 적분됐는데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원래 값이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 대입했죠? x 대입하고 0 대입한 거를 뺀 거야. 근데 x 대입한 건 살아남을 거예요. 그죠? 문자니까. 근데 0 대입한 거는 상수니까 사라질 거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적분 단원 들어가면 요거 미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거 미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거 미분할 거예요. 자, 뭡니까? tf 프라임 t를 적분한 건데 미분하세요. 그럼 다시 빠져나오겠죠. 얘네가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온다? x 대입한 놈으로 빠져나오겠지. 0 대입한 건 미분하니까 사라지겠지. 일단 요거 미분합니다. 얼마죠? 코사인 2x죠. 2 빠져나와서 얘랑 약분됐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됐니? 이거 아주 심플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사라져? 얘네가 사라지겠죠. 자, 사라지고 나니까 세 번째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 프라임 t dt 요게 누구다? 코사인 2x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아직까지 f 프라임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또 뭐 한다? 또 미분합니다. 누구로? x로. 자, x로 미분하는 이유 뭐죠? x 마지막에 x를 대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얘도 x로 구성된 식이고. 그러면 누가 f't가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원래값 빠져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x 대입한 것만 남아있겠죠. 0 대입한 건 사라지고. 자, 코사인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사인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도 붙고요. 요거 합성 나오니까 2도 붙어요. 됐죠? 자, 이제 뭐 한다? 얘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맞니? 이제서야. 자, fx 구하세요. 무슨 말이다? f 프라임을 적분해야지 fx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사인 2x를 적분하세요.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코사인 2x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플러스 누가 붙어요? c가 붙는 거죠. 됐죠?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다? f0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fx잖아. 그러면 f0가 얼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란 말이었지. 이게 1이니까 c 값은 0이다. 자, c 값이 0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는 누구? 코사인 2x가 되겠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야. 왜냐? 여러분들은 이 풀이법을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산만 조금 색다르게 해보시면 돼. 그 연산의 첫 포인트보다 많이 나와. 대략 공식. 자, 다음에 9-2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도는 많이 안 나간다 그랬죠. 하루에 소단원 하나만 나가고 안 나갑니다. 알겠죠? 대신에 교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9-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제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좀 줄게. 그걸 풀어봐. 다음 테스트 문제를.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0에서 x까지, x에서 2분의 파이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구간이야. 0에서 x까지 이걸 적분하세요. x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걸 적분하세요. 근데 짜증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짜증난다? 여기는 사인분의 1이라 누구를 미분했더니 사인분의 1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사인분의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좀 바꿔주는 거지. 어떻게 바꿔? 0에서 x까지. 자, 사인분의 1이 누구지? 코시컨트 맞죠? 그 다음에 x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자 뭐죠? 코사인을 역수합시키는 누구야? 시컨트죠. 시컨트.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읽어보니까 x값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때 알파만 구해봐라 그랬네. 언제 극대값 갖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굳이 이렇게 바꾸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무의미했어요. 자, 그냥 뭐 한다? 미분하면 되는 거죠. f'에서의 부호 변화만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미분합시다. 사인 t분의 1을 t로 적분할 건데 미분해 버렸어.
그래서 x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남는 건 누구예요? 그냥 sin x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코사인 t분의 1을 갖다가 적분해서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한 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는 건 사라지지만 x 대입한 건 남습니다. 남아. 근데 이거 대입할 때 빼는 거야. 맞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 네? 자, 다시 말합니다. x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는 거야. 빼긴 빼는데 0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져. 근데 얘는 뭐다?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에서 x 대입한 거를 뺄 거예요. 근데 얘는 미분할 때 사라져요. 근데 이거 살아남잖아.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자칫 잘못하면 이걸 플러스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럼 이제 마무리된 거죠. 정리한 거야. sin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요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누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 누구죠? x는 45도 4분의 파이지. 그러면 4분의 파이보다 작았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이 더 크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코사인이 더 작아지죠. 그쵸? 코사인은 감소고 사인은 증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대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 극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알파 값은 얼마나? 4분의 파이가 된다. 됐니? 핵심 포인트가 뭐야?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연산이 질질 꼬이겠지. 됐니? 자, 뒤에는 우리 이제 그 정적분 활용. 자, 정적분 활용 들어갈 텐데요.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교재가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내면 또 서운하지, 그치? 그래서 교재가 끝나더라도 앞쪽에 한번 교재 정리하고 교재 정리한 친구들은 따로 또 문제 선생님이 요게 한 몇 회냐 꽤 많아. 꽤 많은데 문제 난이도가 좀 괜찮아. 그래서 총 18회차거든. 근데 이걸 수업 시간 우리가 다 하자는 건 아니야.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좋은 문제 알겠지? 블랙라벨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문제집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야 선생님이. 기본 문제나 풀어보면 좋을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럼 근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부터 어디까지냐? 여러 가지 미분법 여기까지는 좀 잘했잖아. 맞니? 교재도 웬만한 친구들은 다 풀어져 있을걸?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알겠죠? 다행히도 시험이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자, 잘 들으시고 오늘 배운 내용, 자, 완전 중요한 메인입니다. 메인. 너무 중요해서 정말 수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야. 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이 단어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적분법 하면 총 3가지를 배웠어요. 용어로는.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그지? 이렇게 2개를 배웠는데 이제 하나 더 배워요. 구분부적법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구분부적법. 아니, 치환적분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문자 T로 놓고 미분하고 하면 뭐 나와 똑같은 게. 부분은 제주 삼다수야. 그리고 삼각형 그으면 돼. 맞니? 그게 부분적분이죠. 이 부분과 저 부분을 분리시켜서 미분할놈과 적분할놈 선택해서 적분하자. 그게 부분적분이었어. 근데 발음이 좀 비슷비슷해. 부분적분이 아니라 구분
구적법이야. 구분 구적. 그러면 이 구분 구적법이란 건 뭐냐? 구분을 지어서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구분 지어서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세요? 쌓아서 구하세요라는 거야. 적이라는 게 쌓을 적자잖아. 그치? 일정한 모양으로 구분 지어서 그거를 막 쌓아보세요. 근데 쌓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잖아. 점을 계속 쌓으면 뭐가 돼? 점을 졸라게 모으면 선이 될 것이고, 선을 졸라게 모으면 면이 될 것이고, 그 면을 졸라게 붙이면 입체동이 될 거 아니야. 부피.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넓이를 구하는 건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미적분 1에서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에 뭐가 나오냐? 부피가 나와요. 부피. 면을 계속 쌓으면 부피가 되잖아. 입체도형이. 그지? 그러면은 부피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요 일정한 모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아,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주어진 도형을 뭐 한다 그랬어요?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기본 도형으로 쪼개세요.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세요. 한번 읽어보는 거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쌓아 더하세요라는 거죠. 근데 왜 n이 무한대로 가고 이 탑의 극한값을 구하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밑에 자 제끼시고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자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못하는 친구들 없어요. 맞나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죠?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없지. 근데 내가 이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맨 처음 배운 게 사각형의 넓이를 배운 거야. 사각형의 넓이. 맞죠? 사각형의 넓이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 뭐 하죠? 뭐 이렇게 배우지 않냐?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배운 다음에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 맞지? 뭐 이렇게 쪼개도 2분의 1. 맞니? 뭐 어떻게 쪼개도 항상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배우기 전에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배웠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쪼갠 겁니다. 그지? 이렇게 붙인 거야. 일정한 모양으로. 자, 근데 선생님 아니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크게 사각형을 붙였는데 저는 사각형을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붙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맞죠? 자, 붙였어. 자, 바깥쪽으로 좀 크게 사각형을 붙인 친구도 있고 안쪽으로 사각형을 붙인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바깥쪽으로 좀 크게 붙이든 안쪽으로 해서 좀 작게 붙이든 간에 뭐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삼각형의 넓이랑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생겨요. 맞니?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요. 바로 여기. 이렇게 생기죠. 어찌됐든 안 생기진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 사각형의 개수를 n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 값과 차이는 점점 커지겠지. 맞니? 근데 내가 이 사각형의 개수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이 차이 값들이 점점 뭐 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왜? 똑같은 사각형, 삼각형인데 사각형을 이렇게 개수를 늘리면 차이값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니? 이 빈 공간들이 줄어드니까 개수는 많아지지만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맞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정한 모양의 개수를 우리가 어디로 늘려버린다?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실제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뭐가 차이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뭘 썼죠?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실제 0은 아니고 뭐라 그랬었죠? 너무 작아서 무한소라 그랬죠. 0에 거의 가까운 무한소다. 이 차이가 거의 뭐 0에 가깝게끔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한값이라고 하고, 맞니? 그리고 그거를 함수값과 거의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맞니? 그래서 이 개수가 무한계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그리고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증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됐니?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빈칸 넣기로 얘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빈칸 넣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죠?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눈이 말하지만 여러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던 안쪽에다 그리던 아무 차이가 없는 거 알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무조건 밖에다만 그리려고 하는 애가 있어. 또 어떤 놈은 무조건 안에다만 그리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 전혀 상관이 없어. 식을 만들 때 미세하게 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렇죠? 자, 여기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H.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각형이 몇 개죠? N개죠. 사각형이 N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총 N개가 있는 거예요. N개가 있으니까 이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h가 되는 거지. 맞니?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h. 됐지요? 자, 얘도 n분의 h야. n분의 h. 자, 전부 다 n분의 h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자, 이 높이는 전부 다 일정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요게 밑변이고요. 여기는 요게 밑변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요게 밑변이고요. 얘도 여기가 밑변일 거고 여기도 얘가 이렇게 밑변일 거고. 자, 그럼 이 밑변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보면 머리 아픕니다.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인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맞니? 그러면 높이가 곧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얘는 높이가 n분의 h인데 큰 삼각형은 높이가 h예요. 그래서 자, 닮음비가 n분의 h 대 h가 돼서 몇 대 몇이다? 1대 n이 되는 거예요. 닮음비가 1대 n. 그래서 n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n분의 1. 그럼 알겠네? 요거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a라는 길이를 n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얘는 n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다음 거는 뭐가 되죠?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두 배 관계야. 맞니? 왜? 높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1대 2.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n분의 2a. 맞니? 이해됐죠? 그러면 요 a는 뭐가 되죠? n분의 na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요 다음 거, 바로 위에 거는 뭐가 되죠? n분의 n-1a가 되는 거겠지. 맞니? 자, 이제 이 사각형들을 쭉 더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들의 합을 SN이라 놓으면 더합니다. 요거랑 요거 곱하겠죠? n분의 a 곱하기 n분의 h n분의 2a 두 번째 거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어디까지 온다? n분의 na 곱하기 n분의 h. 됐니? 자, 그러면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죠? n분의 h를 가지고 있지. 곱하기. 자, 봅시다. 그럼 누구를 묶어요? 얘네들을 묶어줄 거예요. 그지? 근데 뭐만 변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개수만 1, 2, n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다 고정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시그마라고 쓸 수 있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n분의 ka.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대입하는 값이 누구죠? k 값이에요. k 값을 1부터 n까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요 n하고 a는 뭐가 되죠? 계수야, 계수. 자, 계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n분의 h 곱하기 n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n제곱분의 ah가 되고요. 여기 앞에 거 두 개는 뒤에는 시그마 공식이지, 그치? 1, 2, 3, 4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얼마? n 바로 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2n 제곱분의 ah 바로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한 거죠?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요 직사각형의 개수 n개가 그닥 많지가 않다면 실제 도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뭘 해버리는 거야? 아, 이거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버리자는 거야. 그치? 무한대로. 그럼 이 차이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있긴 있겠지만, 그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질 거야, 저 차이. 따라서 이제 뭐 한다? 요놈의 극한값을 구해버리는 거죠. 왜? 요 n을 무한대로 늘려버릴 거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2n 제곱분의 ah n 제곱 더하기 n이더라. 자,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차수 작은 건 사라지고 계수 남는 거죠. 차. 따라서 2분의 1 AH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자,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도 찾아보는 거고요. 중간에 시그마 공식도 한 번씩 써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겁나 잘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형이 알겠지? 빈칸 넣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안에다가 만들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좋긴 한데 보기는 이뻐 보이는데 단점이 뭐냐면 개수가 하나 작아. 좀 문제 풀 때 좀 이게 비례식 세울 때 학생들이 n개냐 n-개냐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비례식 세울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뭐 바깥쪽에다 그리는 것도 괜찮고 그래, 알겠지? 근데 뭐든 상관은 없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같은 프레임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프레임으로.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가봅시다. 이게 뭐예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보자. 원이 이렇게 있지. 원이 있는데 원의 넓이를 처음부터 우리는 구하지 못했던 거야. 원의 넓이 뭐 누가 몰라? SN은 뭐야?
파이 r 제곱 뭐 지나간 똥개도 다르지.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어떤 놈 이런 삼각형들의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N각형을 만들면 N개로 쪼개지겠죠. 네? N개로 쪼개지면서 이 N개의 삼각형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잖아. 그런데 이 삼각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줄어들게 되죠? 요 실제 원하고 요 N각형의 넓이의 차이, 요런 미세한 차이 값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삼각형으로 쪼개나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를 방금 풀었던 것처럼 사각형으로 쪼갠다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갠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지, 맞니? 그리고 문제가 하나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거를 사각형으로 하긴 했는데 이걸 닮음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위에는 점점 줄어들고 다시 여기는 점점 또 좁아지고, 맞니?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점점 작아지고 또 점점 작아지고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생각했더니 원은 삼각형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야. 이게 일정한 모양이나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차이값이 그렇게 막 작아지지 않는데 개수를 늘려도 그런 감각적으로 이제 도형을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 개 있으면 된다? N개 있으면 된다. N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요 N개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졸라게 많아야 돼. 졸라게 많아야지 차이가 0이 되는 거라고. 그지? 항상 늘 말하지만 요거 n이 무한대로 가는 이유는 뭐다? 차이가 0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이유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n분의 ln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뭐야? N각형이잖아. 자, N각형의 그 둘레 길이죠, 그쵸? 자, N각형의 둘레 길이를 ln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 요거. 요 한 변의 길이, 여기. 요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둘레를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밑변. 이게 밑변이야, 지금. 총 n개의 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를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밑변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뭐 해야 되는 거죠? 높이를 해주는 거지. 맞니? 밑변 곱하기 높이. 예. 자, 그러면 이 뭐야? 뭐냐 이거? L. 그다음에 높이 H. 됐지? 자, 그럼 이제 약분을 하겠죠? 약분해주니까 요거 사라지고, 그쵸? 그리고 또 나와. 2분의 뭐가 되냐? 2분의 1 ln 곱하기 hn. 뭐 이렇게 되는 n 약분 되겠죠? ln 곱하기 h.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L이 뭐예요? ln이 2파이r이고, 자, h는 r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봅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삼각형이 많아진다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이거를 쪼갰을 때 굉장히 작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맞니?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그려본 거야, 선생님이. 눈에 조금 보이게. 보이냐? 자, 그럼 굉장히 작은 삼각형이 하나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뭐가 되죠? 요 길이가 ln을 뭘로 나누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거야. 맞니? 근데 요 길이가 거의 뭐하고 일치해버리죠? 이 원의 둘레 일부 호랑 거의 일치해져 버려. 이게 밑변이야. 이게 밑변인데 요 밑변이 거의 뭐랑 같아져 버린다? 호랑 같아져 버려. 호랑.
거의 호랑 같아져 버리니까 이 개수가 몇 개로 n개로 많아져 버려. 이렇게, 그지? 그럼 결국엔 뭐가 돼버려? 1하고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2파이r 이렇게 되는 거죠. 밑변이 이제 n개로 늘어났어, 그치? 그러면은 1하고 거의 일치해지니까 2파이r이 된다는 거고. 왜 높이는 r이 되느냐? 보세요. 이 높이가 지금 누구죠?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든 선이야, 맞니? 수선. 그러면 요게 점점 삼각형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밑변이 거의 원의 일부분하고 만날 거란 말이야. 거의. 실제로 만난 건 아니겠지만 거의 일치할 정도로 가깝겠죠. 이 높이가. 맞니? 삼각형이 더 작아진다. 더 작아진다면 이 높이는 더 뭐 하는 거죠? 원에 근접하게 돼요. 이 반지름. 이 높이가 됐니? 이 높이가 거의 반지름에 근접하게 된다. 뭐 그런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ln 대신에 2파이r, hn 대신에 r을 대입하면 되겠더라.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 2분의 1 ln hn이니까 리미트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무한대로 하고 2분의 1 곱하기 ln 대신에 2파이r 쓰고 hn 대신에 r 쓰고. 자, 그랬더니 약분되고, 약분된데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더라라는 거야. 영향을 안 받으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죠? 파이 r 제곱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자, 이런 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냥 보면서 구분구조법이 저런 거구나.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였구나 라는 걸 정도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겁니다. 이 구분구조법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235페이지 별표하세요. 자,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지금부터 설명은 이따 종치고 할 거니까 선생님 따라서 그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그려봐. 알았지? 여기까지는 그려놓으세요. 직사각형의 수는 n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놓고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같이 우리가 한번 이거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려놓으세요. 그려놓으시고 이 그림은 거의 웬만한 문제집에 문제로 다 등장합니다. 이 그림 자체가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눈여겨 보시고 해. 알겠니? 밑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따라오세요. 다시 쓸 거니까. 알겠지? 자, 요거 다 다시 쓸 거야. 다시 쓸 거라서 따라오시고, 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니까 이따 쉬는 시간 때 쉬었다가 요거 보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저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준석이 저기 보고.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두 개를 봤잖아, 그치?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밖에 못 풀어. 딱 하나.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도형 하나 딸랑 주고 빈칸 넣기 시키거나 그러지 그걸 증명하듯이 풀어라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변형된 유형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꼭 그 방법대로 풀 필요도 없는 거고. 자, 하지만 얘는 그 구분구적법을 이용한 활용 내용이에요.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한 활용 그래프를 이해한 다음에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때는 이 유형이 수능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또 안 나와요. 왜냐? 학생들이 이제 이걸 너무나도 이제 잘하는 거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못했거든요. 자,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보통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정적분을 이용한 무슨 문제? 넓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뭘 하라고 그러죠? 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누구를 fx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온다? 이렇게 생겨먹은 이상한 놈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치? 정적분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단순히 정적분으로만 풀지 말고 아까 했던 구분구적법으로는 할 수 없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야. 넓이를 구할 때 보통 미적분 원에서는 자, 구분구적법을 배우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넓이가 나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선들을 더하니까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내용 이해는 시키지만 구체적인 식을 이용한 풀이는 구분구적법이다 라는 거야. 그럼 구분구적법을 우리가 한번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를 더하는 거죠? 여기 이 사각형들을 꾸준하게 더해 주는 거죠. 몇 개를? n개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있는 거잖아요. n개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b-a잖아. 맞니? 그 길이를 몇 개로 쪼갠 거야? n개로 쪼갠 거죠. n개로 쪼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한 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n분의 b-a가 되는 거죠. 전부 다 n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요 각 좌표, x좌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밑변은 동일하게 n분의 b-a인데 문제는 뭐죠? 이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높이가 뭐죠? 이 점의 y좌표. 맞니? 두 번째 직사각형은 요 점의 y좌표. 맞니? 세 번째 직사각형은 요 점의 y좌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y좌표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요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나오고 맞나요? 그래서 x좌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a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늘어난 거죠. 그렇죠? 늘어났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좌표는 뭐가 되죠?
a 더하기 n분의 2 괄호 b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개 더 있어요. 맞니? 그러면 요 b는 뭐가 되죠? a에서 출발해서 n분의 n 괄호 b 마이너스 a가 됐어. 왜? 실제로 약분해보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n을 약분해보니까 b 마이너스 a가 돼서 b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값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겠지? a 더하기 n분의 n 마이너스 1괄호 b 마이너스 a 이런 꼴을 띠고 있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뭐는 동일한 거죠 지금? 밑변의 길이는 전부 다 뭘로 동일하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 다 동일한 거지. 그럼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다 더해 줄 거야. 그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SN이라고 한다. 근데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n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어떤 값? 밑변 가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누구를 더하면 되는 거죠? 세로의 합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맞니? 자, 세로가 누구예요? 요거를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맞니? 이 x좌표를 함수 fx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세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f 바로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f 바로 a 더하기 n분의 2 바로 b 마이너스 a 플러스 쭉쭉쭉 맞니? 그래서 f 바로 a 더하기 n분의 n 바로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세로의 합이 되는 거죠.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뭐죠?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런 걸 쓰기 싫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자, 시그마를 한번 써볼게. 자,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이제 잘 봐야 되죠.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죠? n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n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냥 n이네. 자, n까지 갑니다. f 뭐가 되죠? a 더하기 n분의 k 가로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됐니? 맞죠? a 그대로, n 그대로, b 마이너스 a 다 그대로. 누구만 바뀌었어 지금? 여기 앞에 1, 2, n 맞죠? 그래서 얘만 바뀐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 SN을 어떻게 하는 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게 바로 누구랑 같다? 이 넓이랑 같은 거죠. 누구랑 같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과 같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SN이 누구죠? 지금 이거죠. 그렇죠? 자, 이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이때 요 n분의 b 마이너스 a를 좀 뒤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넘겨버리면 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k 가로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형태가 이 정적분이 뭐를 통해서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됐다? 이 형태로 변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둘을 자의자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시그마라는 내용도 더하라는 말이에요. 인테그랄이라는 말도 더하라는 말이야. 근데 시그마는 어떻게 더하죠? 이렇게 더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나씩 세서 더하는 거야. 맞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산.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한다. 됐니?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더한다. 서로 다른 것들을 더해준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더할 건데 갑자기 요 n개를 어떻게 해버리자? 무한대로 보내버리자. 더할 건데 아이고 1, 2, 3, 4, 5, 6, 7, 8, 9, 10 더하고 있는데 이거를 졸라게 많이 더하라는 거야 갑자기. 그치? 죽을 때까지 더하래. 그게 바로 뭐죠? 인테그랄.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죠. 왜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형을 더할 건데 이 사각형을 한 100개 정도만 더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수천억 개를 더하라는 거야 갑자기. 맞니?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자, 연속적으로 더하지 않는 그 시그마가 리미트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한대라는 말 때문에. 얘가 없다면 이 둘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첫 번째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요 n1 n까지 1항부터 n항까지도 할 건데 요 n이 갑자기 무한대로 가버리는 순간 얘는 누구랑 같다? 인테그랄과 같다. 요걸 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정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 미친놈처럼 이거 시그마 다 계산하고 극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바뀌었나 봅시다. 요 fx 잘 보세요. 요 괄호 안에 x가 요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x는 a 더하기 n분의, 자, 요거는 위치를 좀 바꿔줍니다. n분의 b-ak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메인. 외우셔야 돼요. 자, x는 a 더하기 n분의 b-ak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못 외우면 이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는 절대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죠. 이 두 번째로 모든 게 끝나죠.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적어봅니다. 요 A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다? 시작. 끝. 끝은 B. 그런데 이 끝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 요 값이랑 서로 뭐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지, 그치? 더해주면 A가 사라지니까 B가 나와요. 끝이 B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제 다음 내용. 이제 X를 해석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요 n분의 b-a에 해당되는 요 자리에 누가 있죠, 지금? dx가 있죠. 그래서 자, 요 n분의 b-a가 바로 뭐가 되죠? dx가 된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봐봐. n분의 뭐죠? n분의 b-a죠. 요 k를 제외하면 n분의 b-a가 바로 dx에 해당돼요. x 값을 설정한 다음에 시작과 끝을 찾고 dx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이 형태로. 그럼 이 복잡한 극한 계산이 시그마와 극한으로 구성된 이 급수 계산이 심플하게 정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라고 돼 있죠?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지?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따진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적어놓도록 하세요. 자, 책에도 유사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놓으세요.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없지.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요걸 이제 변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요거를 외우지 않고 선생님이랑 그냥 해볼 겁니다. 알겠죠? 외우면 미친놈이야. 자, 뭐만 외워? 3번만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3번. 세 번째 내용만 메인이에요. 제가 핵심. 나머지는 뭘로 다 풀려? 얘로 다 풀려. 알겠지? 2번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내용을 외울 필요가 있느냐?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이딴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온 거구나. 아, 좌표 설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그치? 이해만 하시라 그랬죠. 아, 좀 복잡한데 읽으면서 맞아. 요거 내가 당장은 못 써도 보면서 그래.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해만 하라는 거야. 이런 걸 써서 뭐하니 그치? 쓸 필요 없어. 이해가 중요해.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저런 원리들이 있었지. 그 원리들이 생각만 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뭐 증명이 중요하다. 아니 중요하지. 근데 뭐 증명 잘한다고 문제 잘 푸는 거 아니거든. 맞네? 핵심 포인트를 끌어내야지. 증명만 하면 못해.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자, 요 부분은 이 그림은 지워도 될 거야. 지워도 될 거야. 자, 다 못 적겠으면 이거라도 적으면 돼. 이게 메인이 알겠지? 요것만 딸랑 알고 있으면 끝나.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이미 우리가 외워져 있는 거야. 자, 잘 봅시다. 옆에다가 x는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맞니? 그지? 그러면 3번을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통째로 x가 된 거야 지금. 통째로 x. 괄호 안에가 통째로 x가 된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 앞에 있는 값 a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이야. 맞니? 그래서 a가 들어온 거예요. 시작. 다음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뭐 하면 되죠? 더해버리면 b만 남지. 맞니? 그지? 더해버리면 b만 남아요. 그 b가 지금 뭐가 된 거죠? 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dx는 뭐가 되는 거다? 요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n분의 b-a. 그렇지? n분의 b-a라는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거야. 근데 요 n분의 b-a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이 값이 dx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요런 스타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요것들을 하나씩 같이 가볼 거야. 됐니? 잘 보세요. 리미트 시그마니까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로 바뀐 거 오케이. 자, f 괄호 안에가 n분의 k인데 여기 보니까 f 괄호 안에가 x로 바뀌었죠, 그쵸?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통째로 x로 잡는 거예요. 됐지? 자, 잡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분명히 외운 형태는 요거야. a 더하기 n분의 b-ak잖아. 맞니?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앞에? a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다는 거야? 0 더하기가 있다는 소리지. 맞니? 그러니까 이 n분의 k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이쁘게 다시 써주면 어떤 형태로? 이 형태로 써야 돼요. 이 형태로 써주면 0 더하기 n분의 1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를 보고 옆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야, 시작 구간 너는 뭐야? 0이네. 자, 끝 구간. 끝 구간은 뭐야? 얘랑 얘랑 더하는 거네. 1 맞니? 그 다음에 자, dx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이네. 맞니?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이 자리에 x가 되는 거니까 n분의 k가 x잖아. 맞니? 그 다음 요 n분의 1이 뭐예요? n분의 1이 dx죠. 그래서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d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메인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고 dx를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2번도 어렵지가 않아요. 괄호 안에가 n분의 pk지. 근데 이 괄호가 전부 다 뭘로 잡혔죠? x로 잡혀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지워버릴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써놓은 거니까. 두 번째, x를 뭘로 놓은 거다? n분의 pk로 놓은 거죠. 근데 얘도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맞니? 그래서 0 더하기 n분의 pk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하던 것처럼 똑같이 시작 구간은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 구간은 뭐가 되죠? 둘이 더한 값 p가 됐겠죠. 그렇죠? 그지? 둘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끝 구간이 아니라 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x는 뭐가 되죠? k를 제한 n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p까지. 자, 요 자리에 x 들어가고 n분의 p가 뭘로 바뀌었죠? dx로 바뀌었죠. 그래서 fx dx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니? 자, 그리고 또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는데 얘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4번 내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pk 더하기 n분의 p는 자, 여기 봅시다. 이거를 총 3가지 형태로 변형할 거예요. 잘 보세요. 책에는 지금 뭐밖에 없죠? 이렇게 2가지 형태의 답만 있는 거죠. 자, 우리는 3가지 형태로 바꿔보고 이걸 다시 또 해석돼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친구가 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이거 우리 인테그랄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뭘로 잡는다? x로 잡는다라는 건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니? 아니 무조건 이걸 x로 잡을 필요가 있니? 아니야. a를 뺀 나머지만 x가 돼도 돼요. 그지? 혹은 자 p를 뺀 그지? p를 뺀 n분의 k만 x로 잡아도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아까 외웠던 거죠. 외우라고 강조했던 x 값은 이 형태만 띄면 돼요. 그러니까 요 a가 0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 b-a가 1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굳이 뭐 다른 값이 와도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지? 아무 값이나 들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 변형 잘 보세요. 첫 번째 x를 그냥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값 통째로 a 더하기 n분의 pk로 잡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작은 누구죠? a죠. 자, 그 다음에 끝은 뭐가 되죠? 둘이 더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dx는 뭐가 되죠? n분의 p가 되는 거죠. n분의 p, kj. 자, 따라서 배운 대로 그대로 인테그랄로 바뀌었다. f 괄호인데 요거를 통째로 x로 놓은 거잖아요. 맞니? 자, 이제 구간 놓습니다. 시작이 뭐죠? a. 끝이 a 더하기 p. n분의 p죠. n분의 p가 누구? dx.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니? 맞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x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갑니다. x를 여기까지만 놓을 거야. n분의 pkx. 됐니? 잘 따라오세요. 이거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n분의 pk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0 더하기 n분의 pk 꼴을 띠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맞지? 자, 그래서 시작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건 이제 알 거야. 그럼 이제 끝이 뭐가 되죠? 둘이 더하면 p가 되는 거죠. 맞니? 자, 그 다음에 dx는 뭐가 되죠? 동일하게 n분의 p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인테그랄 하고 나서 시작과 끝이 0에서 p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x였는데 이번엔 누구만 x로 잡은 거예요? n분의 pk만 x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뭐가 되죠?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p는 그대로 dx.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잘 봐봐. 이건 해석이야. fx하고 fa 더하기 x예요. 잘 보세요. 요 구간이 0에서 p까지지. 얘는 구간이 뭐죠? a에서 a 더하기 p까지죠. 그러면 0에서 p던 게 a부터 a 더하기 p까지니까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a만큼 이동을 한 거죠. 어디 축으로? x축으로. 맞니? x 값이 0에서 p잖아요. 그럼 모든 구간이 a에서 a 더하기 p, a만큼 다 더해진 거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고요. 그러면 도형은, 자, 구간이 a만큼 이동하면 더해. 구간은. 그건 점이니까. 맞니? 근데 f는 도형이죠. 도형이니까 이동한 값을 뭐 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죠. 평행이동. 그지? 평행이동할 때 점은 더하고요. 도형은 뺍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형이라는 건 뭐예요? 점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직선이든 뭐 원이든 뭐 포물선이든 다 도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니까 a, 요것도 a만큼 이동하니까 a 더하기 p. 그런데 얘는 x에서 a를 빼버리면 얘가 되는 거죠. x에서 a를 빼버리면, 평행이동에서 a를 빼버리면 a가 삭제돼서 fx로 바뀌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내용이 뭡니까? 바로 평행이동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적어놓으세요.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뭐 한 거다?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러니까 구간은 a만큼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에서는, 도형에서의 식에서는 요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x 빼기 a를 대입한 거겠지. 맞니? 당연하겠죠? 평행이동 내용이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갑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는데도 뭐 지금 얼마 40분이 마무리 되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흠중하다. 자, 이번에는 이 x 값을 뭘로 놓는다? n분의 pk가 아니라 이번에는 n분의 k로 나버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n분의 k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0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형태를 띠는 거야? 요 형태를 띠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아무리 시작값은 얼마죠? 0이죠. 시작값은 0이죠. 그 다음에 끝. 둘이 더하니까 1이죠. dx 얼마죠? n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니까 당연히 인테그랄이죠. 자 근데 시작이 뭘로 바뀌었어요? 0. 끝은 1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f 뭐가 되죠? a 더하기 웃긴 거는 누구만 x로 바뀐 거다? n분의 k만 x로 바뀐 거예요. px가 되는 거지. 됐니? n분의 k만 x로 바뀐 거예요. 맞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기는 n분의 p죠. n분의 p니까 여기 누가 곱해져 있죠?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도 뭐가 된다? 곱하기 p dx 이렇게 되죠. 그죠? n분의 1 곱하기 p잖아. 근데 n분의 1이 dx니까 p dx로 바뀌는 거죠. 자, 얘는 평행이동과는 좀 무관합니다. 오케이? 무관하고 왜냐면 여기 px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형태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는 좀 무관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자, 가장 핵심이 뭡니까? x 값을 외워야 돼요. 이 식의 형태를. x는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다라는 걸 외우시고 그 다음 뭐한다? 리미트 시그마가 나오는 형태가 보이면 아 이거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형태를 만든 다음에 시작과 끝 dx를 설정해서 식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히려 뒤쪽에 있는 넓이는 따로 설명할 게 없을 정도예요. 왜냐? 우리가 뭐 넓이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설명 자체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 이 내용은 꼭 숙제로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행히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한다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주말이니까 할만할 거야. 자, 여기 가보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점점점 돼서 n제곱이니까 이거를 뭐 계산할 수 있어. 뭐라고 계산해? 이거 뭐 당연히 이걸 보자마자 어떤 학생은 이렇게 풀겠지. 6분의 n 괄호 n 더하기 1 괄호 2n 더하기 1이다.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 다행히도 이 시그마 공식이 먹히는 거. 내가 이 식을 보고 시그마의 결과물을 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얘가 삼각함수나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로 구성된 어떤 수열의 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손도 못 댈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뭘 알아야 돼? 방금 했던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근데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특히 어디? 학교 시험에. 됐니? 과거에는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형에서. 구분구조법 도형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을 딱 주고 이 형태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갑시다. 첫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n 세제곱분의 1이고요. 자, 얘를 바꿔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다? 얘는 k 제곱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요. x는 a가 0이어도 돼요. 얘가 1이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n분의 k만 있으면 돼요. n분의 k만. n분의 k만 있으면 어찌됐든 급수를 정적분으로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k제곱입니다. 자, 내가 k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k는 내가 대입을 해야 될 값이야. 근데 여기 있는 요 n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개수일 뿐이지.
곱으로 돼 있는 거. 아니 곱으로 돼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뭐 하자? 안으로 들어가자. 자, 들어가 주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n분의 k의 제곱이 되고 뒤에 남는 게 뭐야? n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n세제곱을 쪼개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요 세 개를 할 때, 세 개를 풀 때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x인 게 편하냐 아니면 쪼갠 놈들이 x인 게 편하냐? 뭐 셋 다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x로 잡혔을 때가 가장 깔끔하겠죠? 그치? 왜? 이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하면 이 괄호 안에가 복잡할수록 계산이 어려울 거 아니야. 맞니? 접근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괄호 안에가 항상 뭐가 되도록 얘는 항상 x가 되도록 우리가 변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죠. x는 뭐가 된다? n분의 k가 된다. 따라서 0 더하기 뭐가 된다? n분의 1k가 된다. 맞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작값을 찾을 수가 있죠. 0. 그 다음 끝값도 찾을 수 있죠. 1. 그 다음에 n분의 1. 바로 dx는 뭐가 되죠? n분의 1이구나까지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인테그랄. 뭐가? 요 자식이 인테그랄. 얘가 x였어. x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 n분의 1이 누구야? 이 n분의 1이 바로 dx야. 그치? 따라서 이 자리에 dx가 들어오면 끝. 됐나요? 자, 그러면 x제곱 적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 x 세제곱이 되죠? 0에서 1. 따라서 3분의 1이 됩니다. 됐니?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좋은 문제다. 알겠니? 이 형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텐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도형이 그러니까 함수식이 뭐냐면은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특히 삼각함수가 많이 출제가 되죠. 왜냐? 이렇게 방식을 주면 애들이 어찌됐든 막 풀어 제껴야 돼. 알겠지?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게 35분 남았구나. 자, 넓이를 우리가 할까? 넓이 안 할게요. 넓이 안 하고 여러분들 238번 숙제로 238페이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되면 할게요. 넓이는. 왜냐면 여기가 중요해서. 넓이는 뭐 금방 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서. 자, 잘 봅니다. 오늘 숙제 뭐 거의 없어도 상관없어. 이 내용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면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는 순간 아, 이거 무조건 하고 인테그랄이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n분의 k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요? 아이씨 좋댔는데요? 그럴 거 아니었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요 뒤에 있는 값이 요 뒤에 있는 값이 현재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B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B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n분의 k를 알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또 한 번 쓸게요. 선생님이 x값은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 꼴. 오늘은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굉장히 남는 장사야. 알겠지?
n분의 k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 k가 있네. 그러니까 n분의 k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버리면 되죠? 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n 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이 돼버리고, 자 얘는 1이 돼버리고 얘는 n분의 k 제곱이 돼버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버리죠? n분의 k가 돼버리고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눈 거,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눈 거. 근데 이건 쪼갠 거죠. 일부러 n분의 k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작업 엄청 중요한 게 끝나는 거예요. 왜? n분의 k만 뽑아내면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누구를 x로 잡을 거냐? 1 더하기 n분의 k제곱을 x로 잡을 수가 없죠. 이 제곱 안에 있는 바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x로 잡으면 될 거 아니겠니? x를 n분의 k로 잡았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0 더하기 n분의 1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 시작값을 찾는다. 0.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뒤져도 안 틀려. 알겠니? 그 다음에 n분의 1. 요 dx가 뭐가 되죠? n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나누는지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뭘 찾으려고? n분의 k를 찾으려고. 다른 이유는 없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이 좀 없어서 세 번째는 지고 인테그랄. 이게 인테그랄이잖아요. 자, 구간이 뭐죠? 0에서 1까지. 1 더하기 얘가 뭐죠? x제곱. 얘는 뭐죠? x 곱하기 n분의 1이 뭐야? dx. 그럼 dx는 뒤로 가면 되겠죠. 됐니? 자, 여기까지 썼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지 같아. 한 번에 풀려야 되는데 또 안 풀려 진짜.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둘 다 다항식이야. 그럼 뭘 생각하자? 치원을 생각하자.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을 미분하면 1은 사라지겠지만 x제곱은 2x가 돼요. 맞니? x가 나오기는 해. 뭐 개수가 좀 곱해지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1 더하기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 미분하면 얼마죠? 2x죠. 자, 이걸 이제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dx고 얘는 dt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정석대로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편할 때 그렇게 하고 x를 t로 미분하시면 t를 t로 미분하면 1이다. 자, 그랬더니 뭐가 보여? x dx가 보이죠. x dx는 얼마죠? 2분의 1 dt. 됐니? x dx는 2 이항하고 dt 이항하고.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이 0은 x 구간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 값 여기다 대입해서 t 값을 찾아야 되겠죠. 0을 대입하니까 1. 정적분의 핵심이지. 치환적분법에서 정적분의 핵심. 2를 대입하면 그러면 2. 자, 그 다음에 분모는 통째로 바꿔버렸다. 그 다음에 x dx가 뭐라고요? 2분의 1 dt라고요. 어머나. 그러면 누구를 미분하면 t분의 1이 나오죠? ln이죠. 그렇죠? ln. 자, 그래서 2분의 1 ln t. 여기다가 뭐 하는 거죠? 1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2분의 1 ln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쉽지 않지? 그런데 이 단원은 또 장점이 있어요. 모든 유형이 다 난이도가 똑같아. 특별하게 어렵다라고 해봤자 그거는 식을 변형해내는 거야. 뭐 여기서 n분의 k를 뽑아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맞니? 그래서 유형의 그 변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하지만 도입부도 쉽진 않다.
2번 가보도록 하죠. 2번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뭔가를 꾸준하게 더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더해져가는 거를 여러분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배수에서 시그마 단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를 뭐로 항상 시그마로 바꿔줘야 돼요. 리미트. 그래야지 뭔가 이제 변형이 막 되는 거야.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에 얼마죠? n분의 2k 맞죠? 그래야지 2, 4, 6 하면서 요 n자리에 지금 1, 2, 3, 4가 들어간 거잖아. 아니 1 들어가면 2, 2 들어가면 4, 3 들어가면 6. 됐지? 자 이제 갑니다. 봤더니 얘가 뭐더라? 리미트.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누가 움직인 거야 지금? 얘네가 움직여버린 거죠. 요 n분의 1이 조금 뒤로 가버린 거야. 아니? 이제 뭐가 되죠? 2에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여러분, 뭐가 보이죠? n분의 k꼴이 보이죠? n분의 k꼴이 보이면 뒤에 있는 요 n분의 1을 신경 쓰지 마세요. 최대한 이 형태가 간단하게 정리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n분의 1이니까 나는 n분의 k만 x로 잡고 싶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걸 통째로 x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x 값이 얼마다 n분의 2k다라고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얘는 얼마죠? 0 더하기 n분의 2k가 되겠죠. 따라서 시작은 얼마다? 0이겠죠. 그럼 이제 끝구간 얼마죠? 2이 더하니까 2가 됐겠죠. 자, 그럼 이제 dx는 얼마죠? n분의 2가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시그마니까 인테그랄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0에서 2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2에 뭐가 되죠? 얘가 x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 n분의 1이잖아. n분의 2가 d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n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dx가 되겠죠. 그렇죠? n분의 1은 2분의 1 dx겠지. 2로 나눈 값이잖아. 뭐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요게 n분의 1이야. 얘가 2로 나눈 거니까 뭐야? 2분의 1 dx.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이가 끝났죠. 2분의 1. 요거는 치환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산되잖아. 2의 x제곱 0에서 2. 따라서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지금 여기까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계산이 중요한 게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계산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반복하는 거야. 또 한 번.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넓이를 향해서 한번 가보죠. 넓이 한 15분 남았는데 넓이 조금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다 하면 좋은 거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안 해본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요거는 잘해. 자, 여러분 봅시다.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해서 누구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더하라는 거지. 맞니? 실제로 넓이를 구하라는 건 아니야. 왜? 우리가 더하는 이 값들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더하는 값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넓이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걸 넓이로 바꿔주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지. 맞니? 왜? 실제로 이걸 더한 값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넓이로 바꾸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넓이로 바뀔 거 아니겠니?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더하는 대로 넓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여기에 중간 지점을 실어놓게 되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를 적분한 값과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더하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말인데, 맞니? 이게 진짜 넓이겠니? 아니겠죠. 왜? 얘는 실제 더하면 음수고 얘는 실제 더하면 양수기 때문에 양수들의 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넓이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다 뭘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미적분 어디서 했던 거야. 자, 그럼 다시 이 음수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a에서 c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고 c에서 b까지는 fx를 적분한 거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미적분, 정적분 과정에서 뭐가 있냐?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연결고리가 생겼죠.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다라고 공부했는데 무작정 이렇게 연결을 막 시켜도 되는 거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적분이 되는 함수식이 다르거든요. 얘는 f고 얘는 마이너스 f거든. 절대 이거를 구간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려면 함수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식을 보니까 뭐가 되버렸더라? 절대값 fx가 되버렸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요 fx가 a에서 c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c에서 b 사이에서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값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적분에서 이 절대값을 적분하면 항상 뭐를 구한다? 넓이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음수고 어디가 양수지 부분 나눠서 또 적분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넓이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자, 미적분원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 해봤던 게 요거죠. 2번. 2번을 안 해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에서 D까지 적분하세요. 어떻게? Y를 잘근잘근 쪼개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요. Y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Y의 범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도 뭐에 관한 식이죠? Y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Y에 관한 식. 아, 맞다. 근데 내일 특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자, 특강 있는 친구들 빠지지 말고. 자, Y에 관한 식이 되는 거지. Y에 관한 식을 Y의 구간으로 Y로 접근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야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이 고개를 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치역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맞지? 고개 돌려보면 자,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 값을 어떻게? 이 C에서 여기 D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접근하고 싶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양의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음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봐봐. 누구를 더하는 거지? 실제로 더하는 건 y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이들을 더하는 거야. 맞니? 이 길이들이 전부 다 음수인 거죠 지금? 그 다음 얘도 이 길이들이 전부 다 양수인 거야. 근데 웃긴 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죠? x예요. x를 더하는 겁니다. x를. 그러니까 C에서 D까지 우리는 누구를 더하는 거다? x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뭐 하는 거야? y 값으로 정리를 시켜주는 거지. 맞니? 왜? 저 자리에 x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얘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죠? 맞지? 그냥 C에서, 자 여기 모르니까 여기를 뭐 K라고 잡으면 C에서 K까지는 양수, K에서 D까지는 음수, 이걸 한 방에 표현한 게 뭐다? 절대값, 그치? 그건 안 해도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Y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바로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y는 2의 x제곱이고 x는 0, 그 다음에 2가 이쪽으로 차. 자, 그림을 선생님이 그냥 이쪽에다 따로 그릴게요. 그냥 여기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y는 2의 x제곱.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싶은 거죠? 자, 0에서 2까지 접근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x축, 그렇죠? x축. 그 다음에 y는 2x제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요 2의 x제곱은 접근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치?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요 길이가 뭐죠? y죠. y들을 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누구를? y를 더할 거다. 어떻게? x를 잘근잘근 쪼개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x를 잘근잘근 쪼개서 누구를 더한다? y 값들을 더할 거예요. 이 말인 거야. 근데 이 자리에 y가 들어가면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 실제로. 맞니? 이게 상수 역할을 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y 대신에 실제 관계식 누가 들어와? 2의 x제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됐니? 요 y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야? 요 놈이 들어온 거야, 관계식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뭐 해줄 수 있다? 접근해 줄 수 있겠죠? 2의 x제곱 0, 2.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자,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0 이상이니까 x는 얼마 이상? 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루트 값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에 y는 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1 이상, y는 0 이상이니까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1,0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y를 0에서 1까지 해보라고 하는 거죠. 0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y 값을 0에서 1까지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더하는 거다? 자, y축하고 요 그래프하고 자, 이렇게 더하는 거죠. 맞니? 그럼 나는 이제 여기 길이 x를 더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x들을 잘근잘근 더하는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x를 구간 y로 우리가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x가 들어오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 식이 뭐예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나는 x를 실제로 더하는 거니까 이 x를 y로 변형시켜줘야 되잖아. 맞니?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y 제곱은 x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뭐죠? y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y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접근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 y 제곱 더하기 y 0, 1. 그래서 답이 3분의 1 더하기 1 해서 3분의 4가 되죠. 근데 왜 y로 접근하는 직거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아, x로만 접근하면 쉬운데 왜 y로 하지요? 굳이 y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접근하기가 좀 귀찮은 식들, 루트 접근하기 좀 귀찮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요. 또 누구? ln. 맞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x축으로 접근하지 말고 y축으로 접근해라 라는 거야. 잠깐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이 값 찾으라는 거야. 맞니? 자, 여기가 2야. 2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1에서 2까지 요 식을 접근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루트 x 마이너스 1을 접근한 걸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루트니까 뭐 이런 건 접근하면 되지. 맞니? 이거 뭐 접근하는 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야 이거? 3분의 2 x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요거야. 1, 2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아마 답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지? 나오는데 얼마로? 3분의 2로 나오겠죠, 그죠? 얘가 3분의 2야. 왜? 얘가 3분의 4거든. 사각형의 넓이가 2거든. 그러니까 답은 나와. 근데 이런 접근이 쉬운 거야? 이런 접근이 쉬운 거야?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다항식 접근. 맞니? 그래서 루트나 ln이나 이런 값이 나오면 다극적이면 y축으로 접근해서 상대적으로 이걸 구하는 게 편하고요. 맞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내가 x축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 것이냐, y축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 것이냐를 선택한다 이 말이야. 됐니? 무조건 y로 접근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x로 접근하라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 취사 선택의 한 문제가 저겁니다. 됐니? 자, 오늘은 59분. 자,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페이지를 알려줄게. 236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나보지. 자, 그래 240페이지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뺄게요. 빼서 알려줄게. 알겠지? 뭐 이거는 숙제가 적은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풀어봐.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앞에 교재 있지? 교재 좀 정리해서 오세요. 연휴 동안 많이 쉬었을 거니까.